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 하나를 했다가 그 내용이 지금 발칵 지금 당 안팎을 뒤집어 놓고 있는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누구예요? 한동훈 위원장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황우여 위원장님한테 안 나온다고? 네네네네. 그런 뜻을 딱 잡아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자기가 전당대회 본인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네 저거 하게 해라. 지금 들으셨죠? 국민의힘 총선 이후 국민의힘의 어떤 어수선한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맡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으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안 나온답니다. 전당대회 안 나온대요. 김무성 진짜 안 나온다고 했어요, 진짜? 그런데요, 해당 방송 직후에 국민의힘에서 정정 공지문을 보냈습니다. 에? 내용은요, 금일 황우여 위원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바로 잡는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황우여 위원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니라 조정훈 총선 백서특위 위원장을 언급한 것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과 만난 사실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조정훈 위원장이 백서 제작에 부담을 갖고 있고 전당대회도 출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앵커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실수로 조정훈 위원장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조정훈 의원 얘기한 거라고요. 그런데 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에 진행자의 질문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터뷰 끝난 후에 다시 부지런히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제가 질문 드린 저는 두 분이 만나셨다길래 그 한동훈 위원장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우리 황우여 위원장님은 조정훈, 그러니까 백서특위 위원장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셨대요. 그래서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라고.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는 조정훈 위원장을 생각하고 답을 한 거다.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달라. 청취자들께 이렇게 전화를 하셨네요. 아니 해명을 직접 해왔다고는 하지만 듣고도 정말 이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아니라 한종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이름을 잠깐 비슷하고 헷갈려서 이건 이제 조정훈 위원장 왔다는 게 그건 안 나온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뭐 사람이 가끔 가다가 눈에 뭐 콩깍지가 씌일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이야기가 나왔던 맥락이 이 당시 인터뷰를 했을 때 총선 백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하니까 이 부지불식간에 백서에서 연상이 되면서 조정훈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대답을 들어도 지금 화면 제일 3단 분할 오른쪽에 지금 하재근 평론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조정훈 의원이잖아요 지금. 네네. 이런 대답을 들어도 아니 이게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람이 간혹가다 정말 좀 황당한 실수를 하기도 하니까 뭐 해프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야, 지금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그런데 짧은 순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프닝이긴 하지만 백성문 변호사님, 요 어떤 순간 짧은 시간의 해프닝이 많은 걸 지금 생각하게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사실 이번 총선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처음에는 뭐 한동훈 위원장 출마 얘기가 큰 의미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이슈가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지금 다 쏠려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사실 지금 논란이 된 이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부담감을 느껴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이미 대중들한테 다 알려졌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한동훈 위원장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불출마 결심을 했다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대외적으로 공개가 됐을 텐데 황우여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아무 관련 없이 갑자기 툭 얘기가 튀어나오면 그건 좀 이상하죠. 사실 이거 어제 이 라디오 듣고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다 발칵 뒤집혀졌었는데
뭐 딱 보자마자 무조건 오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랬어요? 와.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은 매우 거의 하루에 1%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와.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항우여 비대위원장이 뭐 한동훈 위원장으로 듣고 얘기했다? 이거는 사실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백성문 변호사님 만약에 진짜 돗자리 까실 만한 수준인지 모르지만 물론 예측입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 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는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네. 사견을 말씀드리면 99%. 어머 대박 사건. 거의 그냥 나온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주변 상황이 안 나올 수 없게 만들어져 버렸고 어허.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전당대회 흥행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동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오면 한동훈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지지율도 굉장히 뭐 제가 여론조사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많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나오면 소위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체가 김이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아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또 한 위원장의 지금 개인적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제가 일부러 100%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아하. 99%를 썼는데 네. 사실상 저는 거의 나온다고 봅니다. 혹시 이 방송 듣고 있을 나경원 당선이 백 변호사님 저만 나와도 흥행돼요 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출마 가능성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 라디오 인터뷰를 당시에 직접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뉴스 접하시고 손정희 변호사님 진짜야? 한동안 안 나오는데 막 진짜야?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당대표 후보 관련한 여론조사를 돌리면요. 아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 우위, 그러니까 압도적 1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이에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인 그 미디어 토마토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요. 네. 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한 전 위원장이 26%좀 넘는 수치로 접점에 있지만 네. 이거는 이제 전체 조사이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해서 조사를 했더니 아하. 한 전 위원장이 61.5%, 과반수를 넘는 그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나경원 당선인이나 아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도 있지만 네. 현재 이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현재 국민의힘 그 당내 전당대회 규정에는요. 당원 투표 100%거든요. 아하. 그러면 사실은 압도적인 우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와. 하지만 내부에서는 또 당원 투표 100%보다는 이제 일반 여론조사도 좀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변모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나오면 당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박이네요. 지금 현행 당원 당규 이 국민의힘 규정상 보면 당원만의 당원 투표만으로 100%만으로 지금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원 국민의힘 지층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그렇게 돌려보면 61.5% 60%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대박 사건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여당의 소위 당 대표라는 것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걸 갖다 스스로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여당의 대표라는 건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서 행동 반경이 없어요. 예.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을 또 한 번 겪으면 어떤 결과가 될 거라는 거 대략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꼭 당 대표 출마를 갖다가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힘은 이제 1년이 지나면 더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누가 다시 지자체를 갖다가 지자체 선거를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김종인 어느 언론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앞에 당을 안 붙이고 이쪽 당 비대위원장도 하고 저쪽 당 비대위원장도 해가지고 그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하던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해안인가요? 좀 기다려라 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원론적인 얘기로만 놓고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맞죠. 통상 총선 끝나고 총선에서 어쨌건 패배를 했던 그 당의 사실상 그 당시에 당대표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보통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뭐 다음 지방선거나 혹은 대선에 그때 등판해도 국민들이 원하고 부른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단 이번 총선 끝나고 좀 미묘한 기류가 있었죠.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좀 불편한 기류. 그리고 소위 친윤그룹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좀 비토하는 그런 분위기.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마냥 뒤로 물러나 있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아하. 오히려 그 반작용 때문에 대중적 인지도하고 지지도가 너무 올라간 상황이라 소위 국민이 부르면 정치는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게 물론 원론적인 얘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이 많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다소 특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결단의 시간이 째깍째깍 임박해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과연 어떤 결론 그리고 정말 과연 등판을 할지 한번 숨죽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